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생일을 0살로 보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 나이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준에 따라서 나이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사회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만 나이로 계산법을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임금 피크제의 경우에 적용 나이를 두고 노사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만 나이로 기준을 정해서 혼선을 없앨 수 있게 됩니다. 남용 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 해열 진통제 섭취 기준이나 코로나19 PCR 검사 대상 연령도 만 나이로 명확해집니다.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만 나이 표기 규정을 마련해서 내년 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870개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며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강원도 양구의 산불이 인재로 밝혀지면서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강한 바람을 탄 화마는 순식간에 온 산을 뒤덮었는데요. 이번 산불은 양구읍과 북도 정중앙면 임야를 집어삼켰습니다. 주민들이 소화전을 이용해 밤새도록 물을 뿌리며 삶의 터전을 지킨 마을도 있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자영업을 하는 50대 남성이 낙엽과 쓰레기를 태우다가 시작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담배 공초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지난 울진 산불에 이어 이번에도 또 어이없는 인재가 살림을 태웠습니다. 봄 이사철, 서울의 전세 물건 보릿고개가 심각합니다. 올해 8월이면 임대차법 시행 2년째라 전세 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가 만기가 돌아오는 8월부터 전세가를 5%밖에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들이 4년치 인상분을 단번에 반영할 거란 얘기인데요. 한 달 전 3만 채를 넘었던 서울 전체 물량은 최근에 2만 채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전세 공급과 직결되는 입주 물량도 3년 내내 줄면서 올해는 재작년의 절반 밑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미 시행된 임대차법을 폐지하면 다시 시장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임대차법 폐지보다 신중한 검토를 강조했지만 법 개정의 키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어서 차기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낮 기온 20도 선 예상됩니다. 어제보다는 약간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예년 기온 웃돌면서 오늘도 따뜻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가운 비 소식도 나와 있는데요. 오전 중에는 서해안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고요. 또 늦은 오후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 5mm 안팎의 비가 시작돼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 보시면 오늘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북부와 제주도에 최고 3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9도에서 18도,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30도 선이 되겠습니다. 퇴근길 무렵 비 소식 나와 있는 만큼 출근길에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4월 12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닥터스 걱정 말아요. 그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신승용 씨를 만나봤는데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손님 태우고 어디 가는 걸 여행인 것처럼 네. 즐겁게 하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뭐 서예부터 사진까지 취미도 굉장히 다양한 분이셨는데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네. 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허리 쪽에 문제가 생겨서 네. 통증이 심했었잖아요. 글쎄요, 과연 허리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만나보시죠. 매일같이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운전대를 잡는 남자. 항상 설레죠.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또 어디를 가게 될까? 가슴속에 낭만을 품고 사는 남자 승용 씨. 그런데 그를 괴롭히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게 통증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이 알이 두 개는 어때요? 까맣죠. 허리 통증을 만드는 요통 증후군으로 생각이 돼요. 과연 승용 씨는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허리는 5개의 뼈가 있어요. 자, 위에서부터 자, 이게 꼬리뼈고 그렇다면 거꾸로 5, 4, 3, 2, 1 이 정도를 허리라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뭐 굽혔다 폈다 한다거나 허리를 뭐 돌린다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부담을 많이 받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척추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구조물을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허리에 가해지는 다양한 압력이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똑바로 서 있을 때 허리에 실리는 무게가 100kg라고 가정한다면 앉아 있을 때는 150kg에 달합니다. 물건을 들어내리다 근육이 손상되는 허리 염좌를 방치하거나 과체중으로 인한 복부 비만이 심한 경우 양반다리로 앉는 좌식 생활 등은 허리에 큰 부담을 주게 돼 요통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운전하시는 것 자체는 결국에 오래 앉아있고 디스크 압력은 계속 올라가니까 디스크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거를 버티게 해주는 건 척추 주위의 근육들이 잘 유지가 돼야 돼요. 허리 건강을 위해 척추 기립근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사가 완만한 흙길을 오르내리는 등산은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으로 척추에 전달되는 하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영도 좋은 운동인데 특히 관절이 약한 경우 아쿠아로빅을 추천합니다. 이런 만성적인 통증이 생긴다는 거는 그 주위에 뭔가 염증 반응들이 계속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 부분의 염증을 좀 완화하는 그런 이제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증이라는 건 또 그때 잘 조절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 또 올라가게 되고 그런 것들은 결국 만성 통증 증후군을 만들거든요. 승용 씨는 다행히 아직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어서 주사 치료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이제 큰 아들, 여기 작은 아들. 아버지 걱정에 한달음에 달려온 아들들. 시키지 않아도 주방일까지 척척 거들 정도로 효자들입니다. 아니 여성 여기 이거. 우리가? 아니 작은 놈이 더. 주민이? 아니야? 이거 야성성이죠. 아까 모르는 건 있네. 삼부자가 합심하니 저녁상이 뚝딱 차려집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 그래서 그런지 더 꿀맛입니다. 많이 만졌어요? 그래, 너무 많이 주지 말지. 그냥 아빠 병원은 가보셨어요? 갔다 왔는데 수술까지는 안 가고 무슨 약물 치료 지금 뭐 주사로 약 주사? 한 번씩 이렇게 치는 것도 그냥 뭐 찌뿌둥하니까 친다 좀 이런 느낌이었지 엄청 이렇게 치료받고 막 하는 정도는까지는 좀 몰라가지고 이렇게 아프실 줄 몰랐네요. 자식들한테 뭐 걱정거리 끼쳐줄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내가 빨리 이제 완치하여서 그냥 같이 웃으면서 좀 신나게 놀고 그러는 게 좋죠. 혼자 하려고 한 가지. 서로에 대한 걱정으로 밤이 깊어갑니다. 예약한 주사 치료를 받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은 승용 씨. 양파를 진짜 양 몇 개. 다리가 저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요? 네. 허리만 아프세요? 먼저 엑스레이 사진으로 염증 부위를 확인해가며 주사를 놓을 정확한 위치를 찾습니다. 자, 환자분 이제 약이 들어갑니다. 보존할 수 있습니다. 10분 내외로 빠르게 끝나는 시술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상 반응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대개 고용량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1년에 3, 4회 정도 이상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른 스테로이드의 부작용과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게 권장을 하고요. 네, 어서 오세요. 야, 날씨 참 좋네요, 이제. 밖에 나오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사진을 좋아해가지고 사진 찍으러 다 다니고 막 그래요. 계절마다 계절을 구경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 아이, 그러죠. 오늘도 이야기꽃을 피우며 택시 운행 중인 승용 씨. 허리는 좀 어떠세요? 예전에는 한두 시간 일하게 되면은 좀 허리가 통증 때문에 좀 쉬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한 8시간 일해도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치료 이후 통증이 줄어든 것 외에도 달라진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운전한 뒤에는 반드시 5분간 스트레칭하기.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평소에 스트레칭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일하다가 틈틈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요. 허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택시 운행을 일찍 끝내고 바쁘게 어딘가로 향하는 승용 씨. 아이고, 일찍 나오셨나요? 바람이라 좀 쌀쌀하네요. 친한 형님과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기로 했는데요. 취미 부자 승용 씨에게 요즘 등산이라는 또 하나의 취미가 더해졌습니다. 네, 형님은 참. 아, 좋다. 오랫동안 승용 씨를 괴롭히던 통증이 사라지고 찾아온 봄날은 유난히 싱그럽기만 합니다. 봄 기운을 만끽하며 천천히 걷다 보니 몸도 마음도 한결 더 가벼워지는 기분입니다. 산이 그렇게 높지도 않는데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정말 풍경이 좋네요. 이제 허리도 하차 나가니까 같이 산에도 이렇게 다니고 그러세요. 아, 예, 그러면 좋죠. 나 혼자 다니기가 여태 못했는데 형님이 이렇게 이제 동무해주고 그러면 좋죠. 아이, 그렇지. 건강한 취미 생활을 다짐하며 상쾌한 봄바람을 마음껏 즐겨봅니다. 하고 싶은 것 많은 취미 부자 승용 씨. 앞으로 허리 건강 잘 지키셔서 언제나 화창한 봄날 같은 즐거운 인생 되시길 응원할게요. 네, 건강한 100세 인생을 함께하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죠. 행운쌤, 김혜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만 기다린 여자 행하의 화요 지킴이 개그우먼 김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전주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로 건강 챙길지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입니다.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치주염인데
치통 안 알아본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정말 일상생활이 안 되죠. 네네. 그리고 이 건강 중에서 중요한 게 한번 알아보면 야, 이쪽이구나. 그렇죠. 사실 우리 몸의 건강 지키려면 잘 먹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데요. 잘 먹으려면 당연히 치아 건강이 중요합니다. 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 진료 의사로 주목받고 있는 분이죠. 치주과 전문의 김동민 선생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김동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치주염입니다. 그런데 그 젊어서 충치도 없고 비교적 네. 관리를 잘했는데 40대가 되면서 이렇게 잇몸 질환을 앓아서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예, 충치는 치아의 표면에 세균이 달라붙어서 네. 치아를 탈회시켜 치아를 손상시키는 질환인 반면 치조염은 그 치아 표면에 세균이 붙어서 이 잇몸을 손상시키는 질환으로서 네. 손상 부위가 전혀 다른 질환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아마도 잇몸병 한 번도 안 알아본 분은 이 자리에도 없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만큼 잇몸병이 감기만큼이나 좀 흔한 질병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치주 질환은요, 네.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4명 중 3명이요. 1년에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앓는 굉장히 흔한 질병인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635만여 명의 치주 질환 환자가 진료를 받았고요. 그 진료비를 봤더니 무려 1조 6,829억 원의 진료비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빈도 질병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외래 부문에서 환자 수와 비용 측면에서 치주 질환이 2019년도와 2020년도에 1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치주 질환 같은 경우는 20대에 성인이 되면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따르게 되면 2018년도에 20대 때 치주 질환 이환율이 25%였다면 40대가 되면서부터는 30% 이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40대가 되면서부터는 치주 질환에 더 취약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잇몸 질환하면 풍치, 치주염 그리고 이제 치은염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 질환들의 차이점은 뭔가요? 네, 치은염은 초기 염증 상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은염이 발전해서 잇몸이나 잇몸뼈까지 녹이는 경우에 치주염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풍치는 치주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 풍치, 치은염, 치주염 이 세 가지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고 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게 치주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치주염이란 무엇인지 질환이 뭔지부터 좀 살펴볼게요. 치주염은 당뇨처럼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 욱신한 통증이 느껴졌다든지 잇몸이 붓고 네. 피나고 피곤할 때 잇몸이 들뜬 증상, 이러한 증상들이 치주염 환자들한테서 흔히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네. 저희가 또 사진을 준비한 거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볼까요? 네, 우리 잇몸은 치아 아래에 붉게 보이는 치은, 또 치아를 둘러싼 치주인대와 치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침이나 치은 삼출물 등이 치아 표면에 쌓여 치아 독소를 생성하고 유해한 물질들을 생성해서 잇몸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치아를 감싸고 있던 잇몸이나 잇몸뼈가 녹아내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치아를 잃을 수도 있게 됩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그 치주염이 굉장히 심각한 잇몸 사진을 좀 준비하셨다고요. 네, 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녹색 선이 정상 잇몸의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환자분은 노란 선까지 잇몸뼈가 녹아있는 심한 치주염을 보입니다. 특히 보시면 사진상에서 오른쪽 위아래 작은 어금니는 뿌리 끝까지 잇몸뼈가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오른쪽 아래 맨 끝에 임플란트를 보시면 임플란트도 뿌리 끝까지 뼈가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심한 거네, 그죠? 예, 굉장히 심한 상태죠. 그러니까 엑스레이 사진을 봐서 저렇게 알 수가 있는데 저거 네. 말고 또 잇몸병을 진단하는 다른 검사가 있습니까? 네, 잇몸병은 탐침 검사라고 해서 치주낭의 깊이를 측정하는 검사법이 있는데요. 이 손을 치아라고 했을 때 이 옥깃이 잇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요 사이에 주머니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치주낭이라고 하는데, 이 치주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치주염이 심해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가 치주염을 진단하는 지표로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감기 같은 건 우리가 걸리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고생하지만 그래도 네네. 일상 회복에 문제가 없는데 치주염은 지금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잇몸 뼈를 녹인다니까. 얼마나 그러면 아프겠어요. 이거 한번 많이 심하게 앓고 나면 일상생활 복귀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겠죠. 네. 오늘 치주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한 분을 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분을 이곳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이분이 채널A 첫 출연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 아시죠? 우비소녀, 또 억만이, 여자 박명수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개그우먼 권진영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선배님. 아니 방송 활동을 꽤 했는데 채널A 출연이 오늘 처음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A자가 저랑 좀 안 맞기는 해요. 네, 이렇게 성적표 받거나 이래도.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첫 출연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오늘 잘 소감을 좀 오셨어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채널A랑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 저는 채널A의 붙박이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정말 옛날부터 권지영 씨 정말 팬이었거든요. 워낙 입담도 좋으시고 뭐 노래도 잘하고 끼가 많은 분인데 최근에도 계속 바쁘게 지내셨죠? 네, 뭐 최근에 여기 축구 같이. 선수 있잖아요. 저 그거 한 번 뛰고 네. 죽는 줄 알았잖아요. 시름시름 앓더라고요. 한 번 갔다 왔는데. 맞아요. 대단해 우리. 저도 다음날 일어났어요. 적토마는 대단해요. 이제 부부 예능 해가지고 저희 오서방과 함께 부부 예능 촬영했고요. 네. 요즘에는 부부 예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오서방이 약간 조금 소질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진영이는 어서 오서방이라고.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해야 돼. 알겠어요. 아니, 근데 저도 사실 그 예능, 부부 예능을 봤어요. 봤어요? 선배님보다 남편이 더 재밌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식상해졌을 수도 있고 이제 남편은 새로운 인물인데 막 분식 랩 같은 거 하니까 웃기긴 웃기더라고요. 캐릭터 재밌어요. 네, 그 남편분하고 아웅다웅하는 그 네. 부부 케미가 굉장히 돋보였는데 근데 연애할 때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으시다고요? 저도 그런 성격인지 몰랐죠. 연애할 때도 이제 식탐도 있고 먹는 것도 좋아했지만 저희가 같이 음식점에를 가면 이제 사람들이 댓글이 올라와요. 뭐 라디오나 이런데 제가 출연하는 라디오나 이런데 거기 권진영 씨 남자분 옆에서 식사하시는 거 봤어요. 거기 정말 맛집인가 보죠? 막 이러면서 연인이라는 생각. 전혀. 매니저나 뭐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냥 맛집인가 봐요. 뭐 이런 그렇게만 하면서 저희가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니까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대식가. 네. 아니, 근데 선배님, 저는 사실 잘 맞아서, 저도 잘 맞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좀 남편이랑 안 맞는 부분도 좀 있던데요? 있긴 있죠. 왜냐면 저희 남편은 잘 삐질 때 꼭 방문을 걸어 잠그더라고요. 어머. 자기랑 싸우고 싶지 않다고. 네. 그럼 제가 이제 젓가락을 따고 들어가. 얘기 좀 하자. 사생활 없구나. 네. 그런 게 조금 안 맞더라고요. 저는 바로 풀어야 되고 남편은 좀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되고. 네. 살다 보면 그래요. 또 그래요? 안 맞는 게 있으니까 또 쫙 살게 되는 거지. 너무 똑같으면 지루해서 못 산다. 그것도 그런가요? 피곤하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첫 예능에 출연해서 오서방이라는 그런 네네. 캐릭터 딱 부여받고 네네. 또 개그맨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분? 그러니까 여기 점도 있더라고요. 좀 진하게 색칠도 이렇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오서방은 개그맨이 아니라 회사원입니다. 네. 근데 제 기억에 남편분이 굉장히 훈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아내들이 일단 웃죠 이런 말 들으면. 저희도 사진 준비되어 있는 거 있는데. 정말요? 웨딩 사진 한번 볼까요? 우와. 오. 선배님도 딴 사람 같네요. 너무 저럴 때가 있었어요. 느낌이에요. 우리가 제일 예뻤을 때. 잘생기셨다. 네. 그렇죠. 남편분 훈남이죠. 훈남이었죠. 아. 저게 몇 년 됐죠 지금? 지금 결혼한 지 7년 차니까요. 거 7년 전 사진이에요. 네. 그대로인데 뭐. 권진영 씨는 정말 그런데요. 저도 조금 이제 몸이 풍년이 됐고 네. 우리 오서방 같은 경우에는 한 18kg 정도가 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뭘 이렇게 잘 헤매겠어? 잘 헤매긴 게 아니라 숨어서 먹는 거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어요. 잠그고. 네, 어머, 잠그고 아, 먹고. 정말 그렇구나. 중간중간 서랍이나 이런 데 항상 먹을 게 군것질거리가 가득가득 있거든요. 네. 제가 많이 숨겨놔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건강 생각해서 지금 다이어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 여자가 이뻐지는 것도 그렇죠. 평생의 숙제. 숙제죠. 우리 둘 다 숙제가 너무 밀렸어, 지금. 네. 아니 근데 이제 살이 많이 찌고 이러면
그러면은 몸이 여기저기 안 좋을 텐데 최근에 또 무슨 수술 권유를 받았다면서요? 저도 이제 저희 부부 예능 하면서 무릎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MRI 촬영을 해서 무릎이 어떻게 됐나 확인하려고 갔다가 목 디스크가 있는 거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목 디스크 그 신경 손상이 좀 돼가지고 이거는 조금 다이어트를 해서 자세 교정을 좀 해봐야겠다 하는데도 이 먹는 거는 조금 자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네.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중이 누르니까 그러면 무리에 뭔가 탈이 나죠. 무릎에 네. 무리가 있죠. 네.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니라 또 걱정되는 게 있어서 오늘 또 행복한 아침 찾아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일단 저 걱정도 되고요.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내 잇몸이랑 치아가 괜찮을까 그런 걱정도 좀 되고 특히 우리 오서방 같은 경우에 군것질, 젤리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치도 잘 안 하고 가글만 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까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유 오늘 그럼 잘 나오셨네. 전신 그렇죠. 건강 위협하는 치주 염원을 주제니까 네. 딱 부합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톡 부러지는 진영 씨와 달리 우리 오서방은 손이 참 많이 간다고 합니다. 네. 건강이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생활 습관 때문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찾아온 이곳. 한눈에 봐도 깔끔한 감각이 돋보이는데요. 떡소리 나는 살림 실력을 갖춘 사진 속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미모의 개그우먼.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비 소녀로 잘 알려진 센스 만점 개그우먼 권진영 씨인데요. 오늘은 우비 대신 앞치마를 입은 진영 씨. 아침부터 분주한 모습이네요. 탄다. 일단 저 많이 먹죠. 대식가입니다. 그리고 누구랑 살고 있냐면 바로 요 귀여운 친구입니다. 미남이 앉아. 엎드려. 이거 먹으려면 엎드려서 빵. 어떻게 해야 돼? 빵. 옳지. 자. 그리고 반려견이 한 마리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가보자, 미남아. 같이 가자. 같이 가보자. 자,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 제일 많이 드시는 분 어디 계세요? 야, 오서방님. 안녕하세요. 벌써 일어나셨어요? 그럼요. 근데 우리 오서방이 원래는 요랬거든요. 지금 들어가고 싶다고. 이렇게 풍년이니까 도대체 뭘 드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셋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일어나서 이제 밥 먹을 준비하세요. 밥 준비했어요? 네, 그럼요. 밥 준비 건강식으로. 개그 실력만큼 떡소리 나는 살림 실력으로 식사 준비를 마치는 진영 씨. 자, 그럼 제가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만든 우리 아침 제가 한상 차린 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같이 먹어봐요. 자, 어디 있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오, 표정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밥은 없어요, 뭐? 그러고 보니 각종 과일과 채소, 닭가슴살 등 건강한 재료들만 가득하네요. 내가 좋아하는 건 지금 계란후라이밖에 없는데. 방울토마토부터 먹어. 아니 아침에는 기운나게 밥이랑 국이랑 먹어야지. 야채랑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돼. 여보 돈가스랑 밥 좀 해줘. 뭐? 돈가스랑 밥? 국이랑 된장국이랑 해가지고 먹고 싶은데. 왜 투정 부려? 왜 투정 부리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거 좀 자기. 왜 내 눈치를 보면서 먹어? 맛있게 먹어. 알았어. 맛있게. 식단을 관리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오서방이 식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관리를 좀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경계성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지혈증 끼가 있다든지 그래서 이제는 병이 생길까봐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다 덮어. 먹으라고? 자타공인 관리의 여왕답게 남편의 건강은 물론 본인의 건강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진영 씨. 그래도 건강에는 좋을 것 같아. 칼라푸드가 그게 있잖아. 칼라푸드.
야채 좀 더 줄까? 아니, 이만큼 더 먹어. 너무 많이 먹었어. 왜 이렇게 질색팔색 해? 너무 부러웠어. 괜찮아? 응. 우리가? 이거 커피나 좀 해보려고. 저 커피 여기 있는데 왜? 또 해? 오서방 뭐 먹어? 오서방! 아니야. 아! 누가 이런 거 마시? 이리 줘. 이리 줘. 아, 여보. 저 빵이 좀 느끼하고 좀 갈증이 나가지고. 갈증이 나면 물을 먹으면 되지. 이런 탄산음료 먹지 말라 그랬잖아. 한국 사람은 밥이랑 삼겹살이랑 김치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아, 저기 느끼해가지고 좀 한 잔 마시자. 여보. 안 돼. 이거 충치 생기니까 그만 마시고 가서 양치해 이제. 양치해. 양치하라고? 그래. 그만. 이거는? 이거 충치 생겨. 그만 먹어. 치아도 관리해야 돼. 빨리 가. 젤리 먹고 단 거 먹고 그럼 금방 충치 생겨. 오서방. 이 잘 닦고 있어? 내가 가서 본다 또 안 닦는 거 아니야? 미나마 가서 내가 확인해. 닦은다니까. 나 스커트 할고 있을 테니까 스커트 끝날 때까지 닦아. 그래서? 그럼 계속 위아래로 다. 고마워. 내가 확인할 거야. 여기까지 관리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시다시피 제가 생활이 불규칙하잖아요. 우리는 연예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금방 소원해지거든요. 알고 보니 생활 방식이 FM 그 자체인 권진영. 자투리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오, 됐다. 끝. 아이고, 이렇게라도 스커트를 해줘야 된다니까. 확실히 했어? 닦았지. 엄청 많이 닦았어. 여기 앉아봐. 편하게 앉아. 해봐. 충치가 꽤 있을 것 같아. 왜 충치야, 여보? 충치가 꽤 있을 것 같아, 젤리 먹어가지고. 아, 여보. 아니, 자꾸 막 이빨 닦으라고 잔소리 좀 그만해. 자기가 뭐 치과 의사 다니고 계속 이빨 나는 닦으라고. 치과 의사보다도 더 깨끗해. 뭘 깨끗해. 나 이때 충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자기가 충치가 있다. 나 소고기 한우 사줘. 꽃등심? 꽃등심 좋아. 알았어, 그래. 근데 만약에 충치 없으면 어떡할래? 그럼 자기가 소원 얘기해봐. 그럼 내 말 잘 들어, 앞으로도. 알겠어. 그러면 내가 자기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치? 알았어, 약속. 오케이. 여기다, 여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나? 온도 체크 먼저 네네. 해볼게요. 손소독 때문에 골라주세요. 오늘 검진 하러 오셨죠? 네네. 자, 잠시만 앉아 계세요. 네. 남편에게 큰 소리 땅땅 치고 왔지만 막상 병원에 오니 걱정이 앞서는 진영 씨. 되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진을 자주 오세요? 그럼요. 1년에 2번 정도는 될 수 있으면 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검진도 하고 스케일링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치과는 와도 계속 떨려. 막 충치가 우수수수 나왔어요. 막 이러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 어떡하지? 제발요. 제발. 네. 네. 너무 떨린다. 이쪽으로요? 네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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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저 미인이죠? 치열이. 떡소리 나는 치열미인 권진영. 과연 그녀의 치아 건강은 어떤 상태일지 무척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는 잘 들으셨어요? 예, 그냥 잘 들었는데요. 이게 저도 누군가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건강관리라는 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마음 잊지 않고 우아하게 건강하게 같이 잘 살아봐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아들이랑 사시는 줄 알았어요. 네, 아들 남자는 키우듯이. 부종류라고 하잖아요. 애 아니면 개라고.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거 박명수 선배님이 진짜 얘기한 거 알지? 맞아요. 근데 보는 저희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오서방은 애입니다. 자, 어쨌든 오서방한테 큰 소리 치고 치과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권진영 씨 상태가 어땠습니까, 선생님? 너무 궁금해요. 제가 권진영 씨 엑스레이 봤을 때 네. 정말 건강한 20, 30대 사진을 보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걸렸습니다. 정말? 네. 정말? 네. 치아민. 네, 완전 잇몸미인. 잇몸민. 와, 대박.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처럼 열심히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검진하시면은 뭐 충분히 이 건강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면 치주염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없을 텐데. 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는 치주염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네. 이게 전신 질환의 원인이기도 하니까 그게 더 문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죠. 치주 질환이 불러오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네. 심뇌혈관 질환이에요. 네,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잇몸병이요, 여러 전신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는요, 2008년에 대규모 추적 연구 이후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잇몸병이 있으면요, 당뇨병이라든지 당뇨의 합병증,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만성 콩팥 질환들이요, 최소는 14%부터 많게는 700%까지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 국내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잇몸병이랑 심혈관 쪽이랑 왜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 네. 어떻게 되냐면요. 네. 잇몸에 있는 세균들이나 잇몸의 세균 부산물들이요. 네. 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잇몸에 세균들이 있으면요. 혈관벽이 흐물흐물해지고 혈관벽이 약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틈을 통해서 세균이 퍼질 수가 있고요. 혈관으로 들어간 세균은요. 간접적으로 전신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구강에 서식하는 세균들이요. 혈관의 이제 죽상 경화반이라든지 심장의 판막 등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심장의 판막 등에서는요. 이게 포도송이처럼 막 세균 덩어리를 이루다가 심장 판막들이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다가요. 그런 판막에서 뚝 떨어져 나와서 뇌졸중을 일으키는 아주 굉장한 심각한 질병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결국은 구강 세균이요. 혈관을 타고 다른 기관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혈관 질환 중에서도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잇몸병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잇몸병이 있다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당뇨가 발생될 발병률이 약 2배 높아진다고 하고요. 당뇨병이 있다라고 하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잇몸병 발생률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같은 경우는 잇몸병 같은 경우는요. 당뇨병의 6번째 합병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당뇨 관리가 안 돼서 혈당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한다면 입안이 건조해지고요. 잇몸이 붓고 또 피가 나고 아프고 이가 잘 흔들리고 빠질 수도 있고요. 입냄새가 잘 없어지지 않기도 하고 맞던 틀니가 잘 맞지도 않게 됩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게요. 이 치주염으로 인해서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요. 말씀 주신 심뇌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치아 개수가 많이 없어질수록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7년에서 2008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20세 이상 400만여 명을 2016년까지 7.6년 추적 관찰한 결과 치아를 하나 잃을 때마다 사망 위험은 평균 2.2%, 침부전 위험은 1.6%, 뇌졸중 위험은 1.5%, 심근경색 위험은 1%씩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치주 질환에 따른 구강 내 염증과 세균 침범이 치아를 빠지게 하는 동시에 동맥경화를 촉진하여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네, 이래서 정말 치주 질환 관리 잘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이어서 보시면 치매입니다. 이거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치매의 한 원인이 치주 질환이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실제 일본 규슈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치아 상실 개수와 혈관성 치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치아 개수가요, 20개 이상인 노인에 비해서 치아 개수가 1개에서 9개로 유지를 하고 계시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요, 혈관성 치매 발병률이 81%나 높았다고 하고요. 또 10개에서 19개 사이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2% 정도나 높았다고 발표됐습니다. 치주 질환으로 치아가 많이 빠졌다는 건데 그럼 빠진 치아의 개수가 많을수록 치매 위험도 높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저작 기능 역시 이제 뇌 기능과 또 치매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저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불충분한 영양 섭취 때문에 뇌 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턱과 위턱을 움직여서 저작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기억력과 또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해마와 또 그리고 전두엽 피질에 대뇌 혈류 산소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뇌 기능을 좋게 하는데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세계 치과의사협회에서 말한 얘기인데 염증 인자들이 혈류를 통해서 뇌로 전달돼 뇌에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어 알츠하이머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도 하였습니다. 앞서 전지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혈류를 타고 세균들이 돌다가 뇌에 붙어서 문제가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군요. 치주 질환이 심내혈관 질환과 치매의 원인 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인병입니다. 관련된 얘기 김정은 선생님한테 좀 들어볼까요? 네, 치주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요, 불충분한 영양 섭취로 인해서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만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또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얼굴 근육을 사용하는 빈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만큼 또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주름이 생기면서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 보이고 또 영양 불균형이 비만을 초래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근육을 사용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치아 상실에 의해서 씹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부드러운 음식을 찾게 되죠. 부드러운 음식은 보통 이제 가공 음식, 정제된 음식들이 많게 되는데요. 이런 가공 음식 같은 경우에는 포화지방과 또 이러한 염도도 높고요. 또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부드럽게 넘겨서 씹기 때문에 비만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치주 질환이 태아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산모가 치주 질환을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저체중아나 미숙아를 출산할 위험이 4배에서 7배까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조기 출산의 위험을 상승시켜 태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게 뭐 이렇게 양치질 네, 뭐 이런 네. 게 있겠지만 그것만 해가지고 예방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치주염이 생기는 원인이 뭔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 치주염을 부르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김동수 선생님이 앞서 진영 씨 VCR 봤잖아요. 네. 아주 치명적으로 안 좋은 그런 습관을 발견하셨다 그래요? 저요? 그렇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은 네. 남편분께서 탄산음료를 드시고 바로 양치하는 습관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치아가 다 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양치하면 안 된다고? 네, 맞습니다. 일례로 저희 환자분께서 임신 중에 입덧으로 굉장히 고생하신 분이 계신데 네. 막 구토를 심하게 하시고 이 구토를 억제하기 위해서 뭐 콜라나 레몬 같은 산성 음식을 많이 드시면서 그때마다 계속 양치질을 하신 분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치아가 다 닳아서 30대임에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신데 네. 이처럼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드신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충분히 기다렸다가 양치질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산음료가 치아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거의 바로 양치하거든요. 네. 이게 안 좋은 습관이라는 건 처음 알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잇몸을 망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한 이쑤시개 사용. 이게 또 안 좋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뭐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내 치석을 다 긁어내기 때문에 치과에 갈 필요가 없어. 이런 대화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쑤시개는 그냥 식사 후에 단순히 음식물만 빼는 용도로 사용을 하셔야지 과하게 사용하실 경우에는 잇몸에 상처를 낼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쑤시개 주윤발 때문에 성냥개비 아니에요? 성냥개비였나? 네. 물고 맞아요. 우리는 그게 이쑤시개인 줄 알고 그걸 물고 하다가 이렇게 흉내내 우리. 멋있어 보이는 줄 알고. 윤발이 형 잘못돼.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선생님, 근데 이쑤시개는 안 좋은데 치실 사용하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인 건 맞는 거죠? 예, 치실 사용은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치간 칫솔이 들어가는 공간이라면 네. 치간 칫솔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잇몸을 망치는 생활 습관은
엉터리 칫솔질입니다. 찔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냥 칫솔질하는 거. 이 칫솔질 같은 경우 엉터리로 하신 분들이 간혹 좀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세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 좀 강하게 닦고 생각하셔가지고 운동량이지. 네, 칫솔을 대시고 막 문지르신 건데요. 이렇게 불필요한 압력 자체를 치아에 주게 되면요. 치아를 보호하고 있는 에나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질을 하실 때는요.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칫솔을 45도 정도를 대시고요. 위아래로 짧은 진동을 주시면서 앞뒤로 움직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충분하게 칫솔질을 하지 않으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기를요. 이런 분들은 이제 45초 동안 양치질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올바른 양치 방법도 중요하지만요. 충분하게 칫솔질을 길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체크하시기가 힘들다면요. 음악 같은 거를 틀어놓으신 다음에 음악이 끝날 때까지 칫솔질을 조금 유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칫솔을 보관하는 방법도 잇몸을 망칠 수 있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사무실 같은 곳에서는 칫솔을 칫솔 케이스에 많이 보관들 하시는데요. 이 칫솔 케이스를 세척하지 않거나 소독하지 않으면 세균이 계속 증식하기 때문에 잇몸을 망치는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잇몸을 망치는 생활 습관 먼저 보시면 치과를 멀리 하기인데 그 무서운데 어떡해요? 너무 무서운데 아니, 치과는. 솔직히 무섭고 비싸. 비싸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치과에 방문한 지가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잇몸이 많이 방치되신 환자분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네, 이미 8개의 치아를 상실한 상태에서 심각한 치주염으로 치아를 3개를 또 추가로 발치해야 되는 상태로 오셨는데요. 이렇듯 치과를 멀리하게 되면 잇몸병을 키우게 되니까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치아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한 스케일링. 네, 스스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게 정말 치과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치과에 방문하셔서 스케일링도 자주 받으시고 건강 검진을 해서 내 잇몸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이든가요? 가가지고 어떻게? 네, 1년에 한 번씩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고요. 보험 네, 저희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치주과 의사들이 권하는 스케일링 횟수는 조금 다릅니다. 좀 더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잇몸을 망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부터는 사연을 통해서 치주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혜선 씨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운동 대신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사연이 왔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가끔 참기 힘든 친통이 찾아오는데요. 가끔 한 번씩 찾아와 날카로운 통증을 줍니다. 그런데 이 치통이 가끔가다 한 번씩 찾아오면 괜찮은데 아픈 순간이 지나가면 한동안은 괜찮아요. 그런데 가끔 찾아오는 치통 굳이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굉장히 몸이 피곤할 때 한 번씩 뭐 찌릿찌릿한 통증이 올 때 있어요. 근데 딱 그때 지나면 또 괜찮아져서 맞아. 괜찮으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가야 되나? 네. 그렇죠. 이런 예. 경우도 가야 되나요? 예, 그렇게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 이 치주염이라고 하는 것은 휴지기와 악화기가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되고 계속해서 심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오면은 나빠지는 상태이고 그게 해소가 되면은 이 질병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휴지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주 질환이 막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치과에 가셔서 이 원인이 되는 치료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아까처럼 잇몸을 망치는 습관이 될 수 있으므로 치석제과 같은 그 치과 치료를 꼭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통이 있다 사라지는 게 질환이 완화된 게 아니다. 꼭 병원에 가야 된다 이거고. 통증을 느낀다는 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맞게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죠. 네. 자, 이번에는 권진영 씨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70대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잇몸병으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통증도 있고 입냄새도 나고 그랬더랬죠. 하지만 이 나이에도 치과에 가는 건 겁이 나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얼마 전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치과를 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치주염이 심각해서 잇몸이 녹아내렸다지 뭡니까.
당연히 치아는 뽑아야 하는 상태라고 하고요. 빠진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데 잇몸이 녹아내렸으니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잘한다. 잇몸이- 계신데 이게 웃는 게 아니죠, 사실. 잇몸뼈가 녹아내린 어떡해요? 잇몸뼈가 녹아내린 그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요, 이게? 이미 잇몸뼈가 손상이 많이 되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뼈를 이식한다면은 제 몸에 어떤 뼈를 또 어딜 뽑아다가 이식을 해? 갈비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뼈 이식을 하는 거는 뭐 동전골, 이전골, 합성골 등 이런 뼈 재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환자분들한테 맞춰서 선택을 잘 해서 이 뼈 이식을 먼저 해주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이 있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서 뼈 이식을 동반해서 같이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임플란트는 개개인의 상태가 모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숙련된 의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잇몸이 소실됐을 때는 뼈 이식 임플란트가 있다고 합니다. 치과 가셔서 일단 네. 상담을 받으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네.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보험돼요? 평생에 2개까지 보험됩니다. 평생. 아, 네. 이건 평생 2개예요? 네,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평생에 2개까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혜선 씨 사연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걱정이 많은 50대 주부입니다. 저희 집 양반이 얼마 전부터 잇몸이 부어서 고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잇몸에 좋다는 영양제와 치약을 사다 줬죠. 그런데 이 양반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아이 잇몸 영양제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잇몸 치약은 효과가 없다니까. 이러면서 손도 안 대네요. 선생님, 잇몸 영양제와 치약 효과가 없나요? 저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네. 글쎄, 저 잇몸에 도움이 된다고 영양제 드시고 또 여기에 좋다는 치약 쓰고 이러는 분들 많으신데 네, 맞아요. 도움이 좀 돼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잇몸 약이나 잇몸 치약 같은 경우는 소염 작용이 있어서 염증을 좀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 치료가 선행되지 않는 않으면은 오히려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권하진 않고요. 치과 치료를 하면서 같이 드시는 경우에는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잇몸약을 먹어서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예, 간혹 가다가 정말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염 작용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들을 다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해지는 상태에도 모르고 그냥 지내시다가 더 심해져서 치과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예를 들었을 때 이 손가락에 가시가 박힌 경우 가시를 빼주고 연고를 발라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가시를 빼주지 않고 계속 연고를 바르는 것 같이 이 잇몸 염증의 원인인 치석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잇몸약만 드시면 오히려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천일염을 녹여서 입을 가글을 하면 이게 살균돼서 좋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건 어떤가요? 소금물은 적정 농도에서는 약간 소염작용도 있고 네네. 좋을 수 있지만 특히 저희 치과에서도 한 0.9%의 식염수를 이용해서 뭐 발치를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소독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이 농도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너무 과한 농도를 하거나 하면은 잇몸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병을 유발하는 치태는 이런 가글로 제거되지는 않고요. 이 기계적인 세정, 즉 칫솔질로만 제거가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칫솔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금물이 좋다고 바다에서 바다 수영할 때 입을 벌리고 수영하는 절대 안 됩니다. 잘 짜셨다. 일단은 치료가 우선입니다. 네. 나머지는 보조적인 거지 치료가 아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요. 자, 이렇게 치주염으로 고생하고 나면 일상생활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예방을 해야 되고 오늘 그런 의미로 특급 처방을 준비해 놨습니다. 김정은 선생님 부탁합니다. 네, 오늘 잇몸 튼튼 특급 처방 메뉴는요. 네. 옥수수 양파 스프입니다. 네. 네. 주제를 보니까 옥수수랑 양파가 보이던데 네. 양파는 왠지 좋을 걸 알아요. 네, 알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근데 옥수수가 또 이렇게 치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는 베타시스토테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잇몸병을 좀 예방해주고요. 치주골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또 잇몸에 있는 세포를 활성화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잇몸이라든지 근육에서 출혈이 생긴다든지 잇몸 혈관을 또 재생을 도와주기 때문에 잇몸병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네, 예인 MC가 말씀하셨다시피요. 네. 양파에도 잇몸 질환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파에 있는 이제 항박테리아 성분은요, 치아에 쌓이는 얇은 세균막인 플라크가 생기는 걸 억제해주기 때문에요,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고요. 양파 속에 있는 섬유질은요, 플라크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는 잇몸 질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재료죠. 네, 오늘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네, 일단 이제 양파랑 옥수수는 알을 떼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양파는 뭐 요즘은 햇양파가 나오기 때문에 매운맛이 좀 덜해요. 그럴 경우에는 좀 얇게 슬라이스를 해서 볶는 시간을 짧게 하셔도 충분히 매운맛을 제거하고 달달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재료로는요, 우유가 들어가고요. 우유는 이미 이제 끓여놨는데 여기에 마지막에 좀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생크림, 그리고 약간의 간을 하기 위해서 소금 약간, 후추, 또 파슬리 가루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우선 양파를 슬라이스해서 무염 버터를 넣고 달달달 볶은 후에 양파가 살짝 투명해지면은 여기에 알을 뗀 옥수수를 넣어가지고 한번 볶아서 믹서에 갈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다 볶은 다음에 한번 갈아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제 우유를 넣고 갈은 겁니다. 이거를 이제 반 정도만 부어볼게요. 이미 이 재료들을 달달달달 팬에 볶아서 그다음 버터를 믹서에 넣고 갈아서 볶아서, 우유를 넣고 갈아서 준비를 한 거예요. 양파, 옥수수, 우유.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간단하네요. 버터에 볶은 다음에 간단하죠.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팔팔팔 끓기 시작을 하면 이제 소금으로 좀 간을 해주시고요. 사실 소금 간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셔도요, 양파의 감칠맛과 또 옥수수의 달달한 맛 때문에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끓기 시작을 하면, 끓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생크림을 좀 넣어줄게요. 생크림. 부드럽겠다. 그쵸. 맛이 그죠? 부드러운 스프 너무 좋잖아요. 아침에도 좋고. 오늘은 좀 따끈하게 준비를 했는데 생크림 그대로 부으셔가지고요, 여름철에는 차갑게 드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옥수수는 그 캔이 통조림 있잖아요. 그거 써도 괜찮을까요? 볶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당도가 좀 강하긴 하지만 옥수수를 구하시기 힘들면 캔 옥수수 쓰셔도 돼요. 그때는 이제 물을 좀 따라내시고 알맹이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름철에 옥수수 한참 나오잖아요, 이제부터요. 그러면 옥수수 알을 다 떼어가지고 냉동 보관을 해 놓으셨다가 그 알갱이를 스프에도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전을 부쳐 드셔도 좋고요. 또 오이라든지 당근 이런 채소도 옥수수 알 크기로 썰어가지고 드레싱만 뿌려가지고 간단하게 샐러드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밥으로 해도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밥할 때. 그렇죠. 얼린 옥수수 그대로 밥할 때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에 후추, 그리고 맛있겠다. 파슬리 가루. 살짝 넣어가지고 자, 완성입니다. 아주 뜨겁게 안 하고 살짝만 온기만 주었어요, 오늘은요. 이렇게 옥수수 양파 스프라고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옥수수 양파 스프. 완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또 잇몸 안 좋을 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집에서 좀 해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걸 이제 진영 씨에게 가져다 드릴게요. 오늘은 저희 앞에도 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프가 왔고요. 오, 지금 막 해가지고. 선생님, 오늘은 이거 하다 보니까 좀 남았던 모양이죠, 우리도 좀. 어제 안 끝나면서. 매번 드려야 되겠네요. 잘 먹겠습니다. 우와. 맛있다. 맛있다. 부드럽고 맛있다. 맛있네. 진짜 맛있다. 이거 아침에 이거 스프 좋거든요.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바쁠 때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부드러운데요? 진짜 맛있네요. 아니, 양파하고 옥수수가 이렇게 잘 어울리나? 근데 양파 향이 막 그렇게 강하지도 않네요. 그렇죠? 양파 있어요. 여기에 양파를 넣었다고요? 전혀 안 넣어요. 사실 아이들 양파 잘 안 먹을 때 저희 아이가 양파 안 먹거든요. 독일 아이가. 그렇게 해서 먹으면 아마 100% 드실 거예요. 선생님, 혹시 빵은 없나요? 빵 드시죠? 그때 바삭바삭하게. 그렇죠. 옛날에 정말 경양식집 맛있네요. 가면 크림숲 드시겠습니까? 토마토 숲 드시겠습니까? 오, 진짜 옛날 사람.
아, 진짜 부드럽다, 이거. 네. 아, 맛있습니다. 진영 씨 맛이 어때요? 속도 편한 것 같고 또 이게 네. 잇몸에 좋다고 하니까 오늘 마시려고요. 너무 근데 이게 맛있는 것 같아요. 차가워도 맛있는 게 더 네, 좋아요. 와 정말 맛있네요. 아, 특급 밥상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 특급 처방은 배효상 선생님이 준비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치주염증을 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치통으로 많이들 고생을 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한밤중에 갑자기 이가 많이 아프다라고 하면 이게 늦은 밤에 어디 병원에 갈 데도 없고 또 마땅한 진통제도 없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생스럽잖아요. 네. 이럴 때 응급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밤중이나 치과에 갈 수 없을 때 치통이 딱 시작되면 정말 괴롭거든요. 괴롭죠. 그때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냉찜질입니다. 냉찜질. 맞습니다. 여기 지금 아이스팩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아이스팩을 가지고 냉찜질을 하시는 건데요. 찜질하실 때 이게 아픈데 온찜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런데 붓고 아플 때 따뜻하게 되면 오히려 혈량을 늘려가지고요. 더 붓고 통증이 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냉찜질을 하시게 되면 주변에 있는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주변의 혈관 자체를 수축시킬 수 있고요. 약간 마비되는 효과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통증 자체를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준비된 아이스팩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요. 스펀지에다가 물을 살짝 묻히셨다가 냉동실에 널려서 그리고 나셔서 아픈 부위에다가 대주시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냉찜질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혈관 자체가 마비될 뿐만 아니라 신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하시게 되면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치통이 찾아오면 냉찜질이다. 냉찜질. 온찜질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급냉, 급성으로 오는 통증은 냉찜질이더라고요. 급냉. 근데 만성적인 건 온찜질이다. 맞습니다. 오. 네. 찜질에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두 번째 방법은 마늘입니다. 충분하게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시잖아요. 이 마늘 같은 경우는 입냄새가 난다고 해서 덜 드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마늘 자체가 입냄새 자체를 유발시키는 세균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안에 들어있는 유황 성분 때문에 좀 냄새가 나는 것인데요. 마늘은 입속 세균을 좀 없애주고 치통을 완화시켜주는 데 효과가 있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를 좀 짓지으셔가지고요. 아픈 치아 있으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살짝 대주시고 위에 치아로 이렇게 살짝 물어주시게 되면 치통 자체를 좀 완화시켜주는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는 집에 워낙 흔하게 있는 재료니까 유용한 방법 같고요.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세 번째 방법은 정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정향의 원물인데요. 이 정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집안에 많이 갖고 계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간혹 아로마 오일 중에 이 정향 오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아픈 통증 부위에다가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향은 원래 잇몸 자체에 냄새가 나는 것을 잡아주는 약재로 활용을 많이 해서 다른 이름으로 개실향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잇몸에 통증이 있을 때는 정향을 말라두었다가 가루를 내셔서 한 2g이나 한 3g 정도를 아픈 이 치아 자체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시거나 또는 한 5g 정도를 물에 달으셔서 그 물을 마시게 되면요. 백석도 조금 따뜻하게 해주고요. 치통을 완화시키는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향 오일을 쓰는 거는 처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집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 테니까 별로. 네. 다른 방법으로 생활 속에서 구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가장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페퍼민트 팩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페퍼민트 차 같은 경우 여기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페퍼민트 차 같은 경우는 티백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네. 이 티백을 잘라놓게 되면 이렇게 가루 향이 좀 나는 잎을 좀 볼 수 있는데요.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연구 결과에서도요, 이 세균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치약이라든지 또 가글의 재료도 상당히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페퍼민트 티백 같은 경우를요, 차를 우려내시고 난 다음에 이 티백을 살짝 좀 식혀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 티백을 아픈 치아 위에다가 좀 얹어 놓으시고 나서 위에 있는 치아로 살짝 머무시게 되면 그
효과 자체가 치통 자체를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유용한 팁들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치통 잡는 응급처치 처방을 저희가 알려드린 거고요. 네. 이것만 하고 어. 병원 안 가시면 또 안 된다. 안 되죠. 이거 했다고 통증 가라앉았다고 병원 안 가시면 안 되는 거고 한번 가서 진단을 받아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치주염을 예방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치주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꼭 해줘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스케일링입니다. 네. 치석은 일반 양치질로는 절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석은 치과에서 전문적으로 제거를 해야지만이 제거가 돼서 이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스케일링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스케일링을 너무 자주 받아도 좋지 않다. 스케일링 받으면 사실 이도 막 시리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네,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케일링의 필요성입니다. 치주염 잡는 스케일링의 필요성 그 첫 번째는 바로 그것은 치석 제거입니다. 치석 제거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치석은 계속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하고 막 치실질, 치간칫솔까지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입안 어디 구석진 곳은 계속 치태가 쌓이고 이것이 치석으로 변하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통해서 이런 구석구석 청소를 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치석 제거는 양치를 세게 해서 벗겨야지 생각했거든요. 치태우기. 네, 안 되네요. 병원 꼭 가야겠네요. 죄송합니다. 혜선 씨 그건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네. 자, 치주염 잡는 스케일링의 필요성 두 번째는요. 바로 구취 예방입니다. 구취는 여러 주변인들한테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질환으로서 구취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 플라그가 음식물과 만나 음식물을 부패시켜 악취를 유발하게 될 수 있는데요. 스케일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플라그를 다 제거하는 청소 방법이기 때문에 구취 해결에도 아주 탁월합니다. 또 이제 양치질을 해도 냄새가 그렇게 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스케일링을 권해줘야겠네요. 네. 치주염 잡는 스케일링의 필요성 세 번째 그 다음은요. 구강질환 예방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케일링으로 미백 효과 이런 걸 기대하시는데요. 이 스케일링은 치아 미용 치료가 아닙니다. 입안을 치석과 치태를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서 그 구강 질환을 예방해주는 마치 예방접종과 같은 치과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정도 받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선생님은 아까 좀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치주과 의사들은 교과서적으로 정말 치주가 건강하고 관리가 잘 되는 마치 권진영 씨처럼 같은 건강하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을 추천드립니다. 좀 더 자주 받아야겠죠. 그런데 치주염이 심하신 분들이나 뭐 보철물이 많아서 입안 환경이 굉장히 좀 불리하신 분들은 저희들은 3, 4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 받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스케일링 받고 나면 잇몸 치료 일정도 따로 잡아주셨는데 그러면 또 두 번 가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치료하는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잡아주신 것 같고요. 이 잇몸 치료 같은 경우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료되지 않은 잇몸 치료 치주 질환 환자분들은 평균 5개에서 6개의 치아를 상실하는 반면 이 잘 치료되고 관리되시는 분들은 이 10년 동안에 걸쳐 평균 1개 미만의 치아를 상실한다는 보고도 있는 만큼 염증이 있으시면 꼭 치료 받으시고 정기적으로 관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치과 치료를 받고 나면요. 여기는 고치는데 온 몸에 근육통이 와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자, 치주염 예방, 치주염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도움 말씀 한 가지씩만 좀 거들어 주세요. 네, 아까 제가 심장 판막 질환 말씀드렸는데요. 심장 판막 질환으로 오실 때 질문하는 문진 중에요. 최근에 치과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다가 최근에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일주일 안에 고열이 난다 이럴 때는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 된다는 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치통이 잘 나타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뱃속이 좀 차고 속을 좀 따뜻하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오신 경향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치통이 좀 잘 나타나신다라고 하면 속을 좀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오늘 아까 김정희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던 스프 같은 것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소에 이제 잇몸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여름철에 뭐 여름 채소도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식이섬유가 많은 샐러리라든지 뭐 오이라든지 당근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최대한 가공식품을 좀 줄여서 드시는 것이 또 잇몸 건강 또 저작 활동에도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주 시청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을 느끼거나 잇몸이 붓고 시리면서 피가 나고 들뜨는 것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잇몸에 생기는 이 치주 질환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권진영 씨는 검사해보니까 뭐 완벽하다고 또 방심하면 안 되죠. 아유, 그럼요. 저 네. 항상 겸손합니다. 오른손, 왼손 겸손. 겸손하게 치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잇몸은 소중하니까. 그래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치주 질환, 잇몸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덥더니 네. 오늘 비 소식이 있네요. 네, 오늘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지 않더라도요, 오후가 되면서 특히 퇴근길에는 비가 전국적으로 온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오늘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